이번 시간에는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2차 부등식을 우리가 배우려면 2차 함수하고 이 부등식하고 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지 살펴봐야 돼.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2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입니다. 나는 얘가 0보다 클 때 라고 하는 순간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얘가 0보다 클 때. 맞습니까? 얘는 y가 0보다 클 때야. 그때의 x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y 값이 x축 위에 있을 때가 0보다 큰 거죠. y좌표들이 양수인 부분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입니다. 그때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 왼쪽, 베타 오른쪽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이 함수 값이 0보다 클 겁니다. 그래서 얘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됐죠? 자, 이번에는 얘가 0보다 작을 때도 한번 해볼까? 작을 때. 그럼 작을 때는 언제니? 함수값이 x축 밑에 있을 때, y좌표가 0보다 작을 때의 이놈의 x의 범위. 0보다 작은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죠. 그때의 x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x가 알파에서부터 베타 사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얘가 0일 때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y 값이 0일 때. 그때는 정확하게 누구하고 누구야? 알파일 때 하고 베타일 때죠. 그러니까 x가 알파이거나 또는 베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물론 얘가 항상 아래로 볼록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 이럴 수도 있습니다. 위로 볼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그리고 이 만나는 점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지울게. 만약에 0보다 크다. 그럼 이제 큰 부분이 누구니? y값이 0보다 큰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되겠어? x의 범위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만약에 이번에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작은 부분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야. 그럼 그때 x의 범위가 여기하고 여기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x의 범위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의 범위가 베타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물론 그래프가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거든. 예를 들어볼게. 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접하는 형태로 그려질 수도 있어. 이 근을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얘가 0보다 큰 부분은 누구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죠. 얘는 들어가면 안 되지. 이 순간에는 이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 x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는 알파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겠죠. 아니면 다른 표현법으로는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다 라고 하셔도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볼게. 그럼 이번에는 같아도 돼. 0이 돼도 돼. 그러니까 얘도 들어간단 말이야. 전부 다 되는 거죠. 다 0보다 크거나 같죠. 다 위에 있거나 0이잖아. 그랬을 때는 해를 뭐라고 적으면 되겠니, 이제? 모든 x를 집어넣어도 다 성립한단 말이야. x는 모든 실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해볼게. 이 0 밑에 부분이 있니 없니? y값이. 하나도 없죠. 어떤 x를 집어넣어도 0보다 작진 않아. 그랬을 때는 해가 없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때그때마다 범위가 다 다르단 말이야. 자, A가 양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렸지만 또 음수인 경우에는 또 다르겠죠. 그렇죠? 그것도 한번 해볼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접하는 상태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 알파야. 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 상태입니다. 만약에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x축 밑에 있는 부분이 누구하고 누구야? 얘는 들어가면 안 되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때 x의 범위는 x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알파보다 크다. 아니면 어떻게 적어도 돼?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 등호가 생겼어. 그럼 이제 얘도 들어가는 거죠. 그때는 x는 모든 실수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지. 자, 반대로 이번에는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0보다 큰 부분 있어? 없어? 없죠. 그때는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해 가셨죠? 헷갈립니다. 아래로 볼록일 때, 위로 볼록일 때가 조금씩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최고창 계수를 항상 양수로 맞춰서 생각을 할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얘가 0보다 클 때를 구하여라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여기를 양수로 바꿔주라고. 마이너스를 곱해. 그럼 x제곱 빼기 2x 빼기 3 하고 이렇게 되겠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항상 양수로 바꿔준 다음에 생각을 한다면 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제 좀 지우겠습니다. 얘는 3하고 1 마이너스 이쪽 얘를 y라고 일단 놔볼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3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가 0이 될 거고 아래로 볼록이잖아. 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입니다. 그럼 이 y 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이 누굽니까? 이 부분이죠. 그때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x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됐니? 자, 이걸 잘 보세요. 작다면 이렇게 사이 값이 나온단 말이야. 자, 만약에 얘가 크답니다. 크다. 그럼 큰 부분이 어디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죠. 그때 x의 범위는 이때하고 이때가 나오겠지. 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 정리. 작다. 그러면 사이 값이야. 크다. 그러면 양쪽 사이드의 값입니다. 우리가 근은 일단 구해 놓으시고 작다면 사이, 크다면 사이드에 있는 값이라고.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음수일 땐 또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최고차항 계수를 양수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보기 1번을 한번 봐볼게.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얘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 상태입니다. 자, 얘가 0보다 클 때를 구하래. 0보다 클 때. y값이 0보다 클 때. 이때하고 이때죠. 그때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보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되겠죠. 사이드에 있는 값이 된단 말이야. a가 현재 양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작다는 누구? 사이값.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자, 여기는 등호가 있죠. 그러면 이제 등호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등호만 넣으면 되는 거지. 그치? 여기도 등호가 있잖아? 그럼 등호 넣으시면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고차항 계수 양수인 상태에서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근이 누구하고 누구야? 3, 1, 마이너스 이쪽이니까. 근이 마이너스 1하고 3이란 말이야. 크다잖아. 양 사이드에 있는 값입니다. x가 작은 것보다 작거나
또는 x가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 최고차항이 양수인 상태죠. 인수분해가 5, 2 해서 마이너스 2쪽 근이 마이너스 2하고 5가 나와. 작다는 뭐? 사이값입니다.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5 사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3번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마이너스 1을 곱해. 양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그럼 작거나 같다니까 사이값이야. 근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3, 1, 1, 1. 마이너스가 이쪽. 그러면 x값이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1이 나오죠. 이 사이값.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된다고. 됐죠? 그 다음 얘는 최고차항이 양수인 상태에서 일단 얘가 0이 될 때를 찾아야 됩니다. 근이 될 때를. 근데 얘는 근이 인수분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근의 공식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근의 공식 했더니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크거나 같다니까 사이드의 값. 작은 거.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큰 거.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이해 가셨죠? 그 다음 보기 3번을 한번 볼게. 얘 지금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보이죠? x-2의 제곱이 0보다 클 때입니다. 얘를 보면 어떤 형태야? 2에서 접하고 있는 형태죠. 중근을 가지니까. 그럼 0보다 큰 부분이 어디니? 이 0보다 큰 부분이. x가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적어도 돼.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 됐습니까? 그 다음 2번은 이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어 없어? 없죠. 해가 없다. 그 다음에 크거나 이번에는 같답니다. 크거나 또는 같은 것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얘는 항상 성립하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 x는 모든 실수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0보다 작거나 같다. 작은 건 하나도 없지만 같은 게 하나 존재하죠. x가 2인 순간에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근이 x는 2다. 이렇게 적으시면 된단 말이야. 이해 갔습니까? 보기 4번도 한번 봅시다. 자,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무조건 양수로 바꾸라고. 마이너스를 곱할게.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될 거고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얘 완전 제곱식이네. 2x 빼기 3의 제곱입니다. 됐습니까? 그림을 그려도 되지만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x값은 2분의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y는 이런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얘는 접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2분의 3에서. 그럼 나는 작거나 같은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작은 건 하나도 없어. 이 작은 부분은. 하지만 같은 게 하나 있지. 0이 되는 게. 그래서 x는 2분의 3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고. 이해 가셨죠? 5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어떤 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없는 거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이렇게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없다는 얘기는 이 값이 0이 되는 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는 얘기니? 작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얘가 만약에 0보다 크다. 다 0보다 크죠. 다. 뭐 어떤 x를 집어넣어도. 그러니까 해는
모든 실수다. 또는 뭐 x는 모든 실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단 말이야. 이해 갔습니까? 만약에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가 없다가 되겠죠. 이해 가셔? 이해 가시죠? 자, 1번 한번 볼게. x제곱 빼기 2x 플러스 4인데 얘 판별식을 한번 해보세요. 0보다 작죠. 즉 x축하고 만나는 게 없어. 아래로 볼록인데 x축하고 만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붕 떠 있다는 얘기입니다. 0보다 클 때 x의 범위 누구? 모든 실수야. 0보다 밑에 있어 없어? 해가 없는 거죠? 하나도 없지? 해가 없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다 크잖아. 다 크잖아. 얘를 만족하거나 또는 얘를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다 크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모든 실수. 작거나 같은 거. 작은 것도 없고 같은 것도 없어. 해가 없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 갔습니까? 반대로 생각할 줄도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가 0보다 항상 커야 된대. 0보다 항상 커야 된대. 그럼 이 a는 음수일 수 있겠니 없겠니? 음수일 수가 없죠. 만약에 음수라고 생각을 해봐. 아무리 내가 꼭지점을 저 위에다 찍어도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a가 만약에 음수라면 어쨌든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x축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클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까? 자, 여기 적어놓을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a는 일단 음수면 안 된다. a는 일단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될까?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0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근이 없어. 실근이 없어. 됐니? 자, 이번에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대. 자, 그러면 a가 마찬가지 0보다는 커야 될 겁니다. 음수면 어쨌든 0보다 작은 부분이 나와. 자, 그리고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얘는 다 0보다 크니까 괜찮죠? 이렇게 접하는 경우 괜찮니? 접하는 경우도 괜찮습니다. 이 접하는 경우도 다 0보다 크거나 같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이렇게 음수인 부분이 생긴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접하거나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됐습니까? 좀 더 만약에 얘가 0보다 작대.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럼 이젠 아래로 볼록이면 안 됩니다. 얘는 위로 볼록이어야 돼. 이렇게. 전부 밑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A는 일단 음수가 돼야 될 거야. 그리고 X축하고 만나는 게 없다는 얘기는 이 값이 0이 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근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실근이 없어야 되니까. 그 다음 이번에는 작거나 같을 때 한번 해볼게. 얘도 마찬가지. 아래로 볼록이면 안 될 거야. 위로 볼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0보다 항상 밑에 있거나 또는 이렇게 같은 것까지는 허용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근이 하나인 것까지는 허용이 돼. 즉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근이 없거나 하나인 것까지는 된단 말이야. 보기 6번입니다. 얘를 풀래. 자, 판별식부터 해볼게.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래로 볼록이야. X축하고 하나도 만나는 게 없고 아래로 볼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0보다 크죠. 그러니까 해는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얘도 판별식을 보면 어떻게 돼? 0보다 작죠. X축하고 만나는 게 없어. 그런데 아래로 볼록이야. X축하고 만나는 게 없는데 아래로 볼록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하나도 없죠. 얘는 해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조금씩 감이 오죠. 보기 7번을 한번 볼게.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된대. 아래로 볼록이잖아. 항상 위에 떠 있어야 돼. 이렇게. X축하고 만나는 게 있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근이 존재하면 안 돼. 즉 판별식이 m제곱 빼기 16인데 얘가 항상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얘는 또 이제 2차 부등식이 된 거야. 인수분해 해보시면 이렇게 되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상태에서 작답니다. 작다. 사이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m의 범위가 마이너스 4에서 4 사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8번 볼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2차 부등식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 0보다 다 커야 돼. 그럼 일단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항상 위에 있으려면 아래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은 전부 위에 있을 수가 없어. 꼭지점을 아무리 위에 이렇게 꼭지점을 잡아도 결국에는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음수인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아래로 볼록일 겁니다. 아, A가 일단 0보다 커야 돼. 자, 그리고 위에 붕 떠 있다는 얘기잖아. 0이 되는 게 하나도 없이. 0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X축하고 만나면 안 돼.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죠. 4분의 D를 볼게. 짝수니까 1 빼기 A. 얘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넘겨주시면 A는 1보다 커야 돼.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건 누구니? 얘죠. 정답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9번 볼게. 자, 여기서는 잘 보세요.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는 여기에 2차라는 말이 있었거든? 근데 이 문제는 이 2차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아, 그렇다는 얘기는 이 A가 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중요해. A가 0일 때도 판단을 해봐야 돼. 2차 불등식이란 말이 없으니까. A가 0이면 너 0 되고 너 0 되죠. 9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형태야 0x제곱 0x 플러스 9. 자, x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든 얘는 0이고 9만 남아. 9는 당연히 0보다 크죠. 그러니까 A가 0일 때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겁니다. 이때도 OK인 거야. 다음 두 번째. 만약에 A가 0이 아니라면 이제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A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되니? 작아야 되겠죠. 얘가 0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X축하고 만나질 않는다고? 판별식. 3의 2의 제곱, 9의 제곱이죠. 빼기 4, 9, 36의 2. 자, 얘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9의 2로 묶어보시면 A 빼기 4. 2차 부등식이죠. 최고차항 계수 양수입니다. 사이값입니다. 근이 되는 게 0하고 4야. 그러니까 A의 범위는 0부터 4까지입니다.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건 누구? 요 놈이 되겠죠. 정답을 적을 때는 어떻게 적어야 되겠어? 이 A가 0부터 4까지인데 누구도 된다고? 0도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등호를 꼭 넣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넣어서 틀린단 말이야. 이해 갔죠?